천문학의 역사는 1609년 갈릴레이의 망원경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후 인류는 천문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발전과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천문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발전되고 있을까요? 오늘 탐구인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황정화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문학자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신비하고요. 이분들은 어디서 일하고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네. 오늘 드디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천문학자들은 대부분 한국천문연구원 그리고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 천문연구원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문학과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네. 저는 천문연에서도 우주과학본부 태양우주환경그룹에 속해 있고 태양과 지구 그 사이의 공간을 연구하고 관측하기 위해서 소형 위성들 그리고 위성에 탑재되는 관측기를 탑재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탑재체를 직접 만들고 우주 환경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일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이 우주의 환경과 날씨를 관측하고 예측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우주의 환경 왜 이렇게 늘 관측을 하고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태양은 맨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태양풍이라고 하는 플라즈마 입자들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는 입자, 전파, 자기장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예.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흑점 폭발로 인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에 도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주 발생해요. 네네. 네. 태양에서 출발하는 고에너지 입자는 지구 근방에서 인공위성에 방사선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항공기 승무원들의 방사선 피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또한 태양에서 나오는 전파는 지구의 전리층을 교란해서 단파 통신 장애, GPS 통신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거대한 자기장의 변화는 지구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주의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예측을 한다면 피해를 그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테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근데 말씀 중에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로 인해서 승무원들이 방사선 피폭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승객들 역시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이런 부분 연구는 물론 법제화까지 이끄셨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들이 대부분은 이제 지구 표면에 그대로 닿지 못하고 원래는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예. 지구 둘레에 펼쳐져 있는 자기권이 거대한 방패막 역할을 해줍니다. 거대한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지구의 자기권, 자기력선이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지구의 양극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자기력 선을 따라서 양쪽 극지역에는 태양풍의 입자들이 일부 지구의 대기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극지역을 지나는 항공로를 지날 때 특별히 더 우주 방사선의 위협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동부 노선의 귀국편에서 주로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데요. 네. 북극을 지나는 항로는 방사선뿐만이 아니라 통신 두절 문제, 아. 연료 결빙 등의 문제가 있어서 예. 북극 항공로를 처음 갈 때부터 운항 지침을 당시 건설교통부가 처음부터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의 정책 연구 영역으로 북극 항공로 우주 방사선 안전 기준 및 관리 정책 개발 연구를 수행했었고 네.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그리고 그 시행령에 승무원과 승객에 대한 우주 방사선의 안전 관리 방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포함이 그렇군요. 됐군요. 네. 네. 근데 이제 방금 전에도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다. 네. N극, S극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자석처럼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구를 둘러싼 그 방사선 대, 벤 앨런 대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최근에 연구 결과로 안정적으로 구조를 유지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구 주변에는 항상 그 고에너지 입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 방사선대라는 게 있는데요. 예, 예. 지구 방사선대는 우주를 연구한 우주 과학자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왜 그렇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리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구 방사선대 안에는 인공위성에 방사선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에너지 전자가 밀집되어 있는 영역이고 예. 인공위성이 상주하기가 원래는 매우 어려운데
나사에서 2012년에 쏘아올린 쌍둥이 위성인 바넬론 프로브라는 위성이 있는데 예. 그 위성에서 관측한 자기장 자료를 분석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 분야의 과학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특수한 주파수 대역의 정전기 파동이 반앨런대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또한 이 파동이 지구 방사선대가 현재와 같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플라즈마, 파동 입자 간의 상호작용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했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현재까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전자기 파동이 매우 활발할 때 강할 때 주목했던 반면에 네. 제가 했던 연구는 오히려 아무런 태양 활동이 없을 때 조용할 때 우주 환경이 조용한 시기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바넬란대가 안정적으로 현재와 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원리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남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발견을 해내신 건데요. 지금 박사님께서 만들고 계신 위성 역시도요. 뭐 보통의 기상이나 통신용 그런 위성이 아니라 우주 자체를 연구하기 위한 그런 위성을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위성인가요? 네, 저는 아마 제 첫 번째 일이 그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과학기술 위성 1호에 올라갔던 플라즈마 탑재체였기 때문에 현재도 그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최근에 위성을 만드시는 분들 사이에 그 큐브셋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네. 한 변의 길이가 10cm 곱하기 10cm 곱하기 10cm라서 손바닥 안에 올라가는 작네요. 초소형 위성. 네. 그래서 그 단위를 1U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큐브셋이 위성을 만든 사람들 굉장히 핫 이슈인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현재 2017년부터 만들고 있는 위성도 큐브셋의 일종이에요. 네. 지금 사진에 원 나오는- 유닛이 아니라 예. 그 유닛을 6개를 연결한 상태의 식스 유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예. 식스유 큐브셋이고 게다가 위성이 한 대가 아니고 4개의 위성을 동시에 띄워서 우주에서 정확한 편대를 유지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우주에서 위성의 편대를 정확하게 위치를 조절하면서 네. 다중 위성을 운영한 예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일이 될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성은 목적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 우주 환경의 변화, 관측하고 우주 날씨를 예측하기 위한 우주 플라즈마 관측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지금 아까 봤던 그 사진의 그 위성을 4개를 동시에 띄워가지고 동시에 관측하는 네. 그런 거를 세계 최초로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이 정도면 우리나라 천문 기술 꽤 세계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그러게요. 정도까지 왔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천문학 관측기기는 점점 더 혼자서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다 같이 함께 점점 더 대형화하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미국, 호주와 함께 칠레의 거대 마젤란 망원경 GMT라는 망원경을 전 세계에서 지름이 가장 큰 망원경 25.4m 최첨단 천문 관측용 광학 망원경을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네. 또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한국우주전파 관측망 KVN이라고 하는데 KVN을 만들어서 서울, 울산, 제주에 직경 21m의 전파 망원경으로 구성된 다중전파 관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학, 전파,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우주과학 전 분야에서 천문 관측은 사실 최첨단의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이거든요. 예.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 최첨단의 천문대, 그리고 망원경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과학자료 분석에 모두 저희 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나라의 천문 기술은 그 수준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자부심도 느껴지고요. 아마 네. 이런 연구자분들의 노력 덕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천문학자로서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첫 과학 임무, 그러니까 제 커리어의 첫 번째 일을 과학 위성의 탑재체를 만드는 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성을 제 과학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네. 순수한 과학 목적의 인공위성의 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위성의 쭉 저궤도에서만 있었었거든요. 예.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위성도 저궤도 위성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자기권, 그러니까 저궤도를 넘어서 더 먼, 더 높은 고도로 자기권에도 위성을 올려놓고 그 밖으로도 위성을 올려놓아서 더 멀게는 화성 탐사, 더 멀게는 목성, 명왕성, 플루토까지 네. 우리가 만든 위성을 직접 보내볼 수 있는 그런 우주 기술력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인공위성인 스나이프 위성 4개의 위성 편대 비행하는 위성도 저궤도 위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의 후속 위성은 이보다는 좀 더 먼 궤도에 더 높이, 더 멀리 있는 위성을 저희 손으로 직접 만들었으면 하고 그 일이 제 남은 생애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뭐 우주선 쏘아 올릴 때 위성에 사람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 황정화 위성도 나중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주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천문 기술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황정화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